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배아의 질을 높이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오일 배양인 경우에는 배아가 아주 밖에서 하드한 환경에서 오일까지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아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요. 냉동 배아 역시 냉동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질이 되어야지 냉동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일 배양 기준으로 적절한 분열 속도, 보통 8에서 6세포기 정도, 혹은 빠른 사람은 포배기 정도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세포의 크기가 모두 균일하게 잘라져 있는 것, 분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 방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이상 5일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분절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포가 노화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분절도 분절인데 분절보다도 세포질이 균일하게 잘 나눠졌는지 저는 살짝 좀 그걸 더 중요하게 보긴 해요. 배아세포 갖고 있는 유전자량이 초기부터 아주 균일하게 잘 분열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시작할 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갔으면 아마 유전자량이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중간에서 분열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배아의 질이 높다는 건 이것들을 다 클리어한 상황일 때의 상급, 최상급, 중상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 사람들이 하급인데 임신됐어요. 최상급만 10번을 이식했는데 한 번도 착상이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기하죠? 분절이 아주 많아서 정신없는 상태일 때 이식을 했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량과 DNA, 염색체 질이 아주 좋을 때는요. 임신으로 갈 수가 있고요. 모양은 아주 좋은데 나중에 PGS 돌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아의 모양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의 생식세포가 아주 건강한 상태인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면 어떤 거 먹으면 될까요? 한 7가지 정도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코엔자임 Q10. 코큐텐 진짜 많이 드시죠? 코큐텐 드세요. 자,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카로테노이드, 이소플라본,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안토시아니딘 이런 것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진한 색소와 알싸한 쌉싸름한 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항산화 물질이 몸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레늄, 엽산, 그리고 이노시톨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알려져 있는 생식세포에 대한 항산화 작용이 가장 괜찮은 영양제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비타민 E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원인불명 난임이거나 배란유도제를 사용하신 무다현상 난임인 사람들한테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임상적인 임신율도 올라가고 임신 지속률이 높아집니다. 난자가 산화가 잘 될 수 있는 반쪽짜리 세포인데 거기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가 난자를 다 녹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항산화 물질이 난자가 녹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건 원래 산소가 산소 분자 안에 하나가 분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산소는 너무나 안정성을 띄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걸 산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얘를 이렇게 메워준대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그 산화를 좀 증식시키게 된대요. 그래서 요건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거나 자꾸 배아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산화 물질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는 정말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요. 비교적 얘는 고용량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 해가 별로 없고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먹고 남는 건 다 밖으로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새콤한 과일들, 베리류나 혹은 시트릭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흡수할 수 있는 거지만 영양적으로 섭취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비타민 E는 보통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피부의 항산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사실은 많이 복용하는 것보다는 양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요오드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 섭취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서 만약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서 함께 나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미량 영양소이기 때문에 대량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자, 5번째, 이노시톨인데요. 이노시톨은 제가 정말 강조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다낭성 난소일 때 임신율을 높여준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영양제거든요. 현미의 쌀론에 있는 피틴산을 이용을 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훨씬 더 감도 있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내 몸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거든요. 걔가 잘 조절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노시톨을 복용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죠, 이런 분들. 시험관 3차 하고 나면 10kg 쪄요. 10kg 찌면 안 되는데 10kg 찌신 분들 진짜 많아요. 호르몬으로 인해서 부종이나 수분의 증가는 확실히 있는 거는 맞고요. 보통 시험관이 끝나고 1, 2개월 내에 부종은 다 빠져야 돼요. 근데 내가 대사가 너무 나빠지고 몸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부종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계속 누적이 되시는 분들, 몸이 계속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많이 먹어 찌는 분들 계세요. 시험관 하면은 뭔가 보양식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난자가 좋게 하려고 몸 만드는 거지, 그거는 내 난자가 좋게 하는 몸 만드는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보양식은.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는 저는 2, 3kg 찐 거는 1, 2개월 내에 다시 원래대로 만들고 가는 걸 목표로 갑니다. 진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먹는 시간 제한을 두세요. 먹는 시간을 어떻게 제한 두냐면은 아주 짧게는 그냥 10시간 안에 먹고 14시간 동안에는 정말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8시에 아침 첫 끼를 먹고 6시에 저녁 마지막 끼를 먹고 3끼 다 드세요. 근데 6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물 빼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살이 찌면서 생긴 인슐린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을 쉬어주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난자질이 좋아집니다. 공복인 시간이 생기면은 인슐린 저항성 낮아지면서 렙틴 저항성이 좋아지면서 살이 빠져요. 아주 특별하게 다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체중이 빠집니다. 갑자기 과도하게 안 먹고 체중을 빨리 빼려고 하는 그거 말고요. 첫 번째는 식사 시간 정해주시고요. 이 식사 시간이 나한테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식사 시간의 폭을 줄여주세요. 8시간 안에 먹을 걸 다 먹고 16시간 동안에는 안 먹는 식으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면 되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이거 어렵습니다. 밤에 배고프기 때문에. 근데 잠을 일찍 자면 할만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